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차가 있지만 완벽한 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입니다. 오늘 시승은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 2023년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를 전체 다 둘러보는 것보다 딱 바뀐 포인트 하나만 짚어서 장단점을 꼽아볼까 해요. 바로 이 48V 전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장단점을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단점부터 일단 1장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네시스는 48V 전동화 시스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G90에서도 롱휠 베이스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2023년식 연식 변경 모델을 적용하면서 롱힐 베이스 모델과 더불어서 일반 모델에도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역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롱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륜구동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필수적으로 적용된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데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모델 그리고 후륜구동, 이 두 가지 구동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파워트레인 역시 3.5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느냐, 3.5 가솔린 터보에 이 48V 시스템이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선택하느냐, 그 외에도 이 4인승이냐 5인승이냐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선택지가 2023년형 모델부터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90를 가지고 가상 견적을 뽑아볼 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파워트레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시작 가격은 9,550만원인데요 이 48V 전동화 시스템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선택하면 600만원이 올라요. 시작부터 이제 1억이 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 이 차가 이 600만원의 가치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3.5 가솔린 터보 모델과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 이 두 가지의 공인 연비를 비교해도 도심에서는 연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고속에서 한 0.1 혹은 0.2 정도 수준의 개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대를 많이 하는 도심 내 연비 개선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연비를 좀 말씀드리자면, 연비 표시 시동 후 연비는 리터당 2.5km, 주유 후 6.5km, 누적 6.5km입니다. 이 시동을 걸고 연비는 2.5, 그리고 누적 연비는 6.5. 제가 많이 주행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거의 한 20km에서 30km 정도 남짓 운행을 했는데, 도심에서 대부분의 운행 시간을 보냈고 서울 이제 양재에서 강남 지역을 계속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도심 연비가 극적으로 좋진 않다. 600만원을 선택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전동화 시스템을 선택했지만 기대만큼의 그런 극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350만원, 그리고 능동형 후륜 조향 옵션이 150만원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차라리 그것부터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훨씬 더 가격 대비 많은 성능, 승차감이라든가 다양한 주행 감각이라든가 좁은 골목길에서 이 운전의 편안함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G90를 뽑을 때 옵션 순위를 정하자면 저는 사륜구동을 가장 먼저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운전자 입장에서 48V 전동화 시스템 일렉트릭 슈퍼차저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48V 전동화 시스템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추천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타면 탈수록 이 정말 괜찮거든요. 이 48V 전동화 시스템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정말 괜찮아요. 나름 지금 올림픽 대로에서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운행을 체험하고 있는데, 확실히 타면 탈수록 이 가속 응답성도 좋고 정숙성이나 승차감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3.5 터보 모델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개선 사항이 느껴지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는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 운행을 하신다면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추천을 드리는 옵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나 후륜 조향 기능을 우선시하진 않아요. 우선시하진 않겠지만 이 차 가격이 1억이 넘는 차잖아요. 1억이 넘는 차고 이 차를 운행하신 정도의 재력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600만원 정도는 꼭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히 앞좌석 운전자 입장과 뒷좌석 탑승객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옵션이네요. 다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일 때 혹은 뒷좌석에 탔을 때 거의 동일하게 이 차는 좋다 나쁘다 이런 옵션들은 넣겠다 안 넣겠다 이게 확연히 갈리는데,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약간 탑승객의 입장, 위치 그리고 그런 것들 따라서 노면 상태, 그러니까 도심에서 막히는 구간이냐 중장거리 혹은 중저속에 뚫려있는 고속도로냐 고속화 도로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G90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만약에 저의 아버지가 G90 관심이 있다, 차를 어떤 옵션으로 구매를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렉트릭 슈퍼차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회사의 대표, 의전용 차량 그리고 운전기사를 두고 이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데 운전자의 입장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탑승객의 입장에서 이 옵션은 굉장히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아주 효율적이진 않았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시승이었습니다.